2023 카카오 신입공짜 초딩 문제 중에서 2번 문제인 택배 배달과 수거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택배 보건소가 있고 N개의 집이 주어집니다. 각각의 집은 택배 보건소부터 이렇게 일씩 동일한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배달을 할 때 재활용 택배 상자를 이용하는데 이 트럭이 실을 수 있는 상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배달해야 되는 물건도 있지만 이 재활용 상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거해야 되는 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이제 배달해야 되는 물건의 개수와 수거해야 되는 그 택배 상자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최소 이동 거리로 이 작업을 완료하는 걸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럭이 실을 수 있는 상자의 개수가 4라고 했을 때 배달해야 되는 개수, 수거하는 개수가 주어지면 지금 이 예제처럼 처음에 이 물류창고에서 여기서 이제 택배 3개를 실어서 이제 맨 오른쪽 집부터 배달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제를 보면 결국은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집부터 그러니까 택배를 배달하던 혹은 이제 택배 상자를 수거하던 맨 오른쪽에 있는 집부터 처리하는 게 이 최소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개로 설명했는데 처음에 이제 4개로 해도 돼요. 왜냐고 하면 이 각 집마다 배달하고 수거할 때 꼭 이 전체 개수를 다 배달하거나 수거할 필요 없이 원하는 개수만 이제 배달하거나 수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최대 4개를 실을 수 있는데 뭐 3개를 실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4개를 실어서 여기 3번 집에 미리 하나를 배달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 이제 최소 이동거리 차이는 없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 구현할 때는 다 이제 꽉꽉 채워서 오른쪽부터 이 배달하고 수거하는 형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 최소 이동 거리를 구해서 이제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볼지 첫 번째 예제를 가지고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으로 트럭이 실을 수 있는 상자의 개수하고 각 집마다 배송해야 되는 물건의 개수 그리고 각 집마다 수거해야 되는 상자의 개수가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인덱스에 따라서 영문 인덱스가 첫 번째 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집에 하나 배달할 게 있고 이렇게 세 번째 집에 3개 배달할 게 있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집에 3개 상자를 이제 수거할 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이 트럭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거리를 구해서 이 앤서에 누적해서 반환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이제 누적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맨 오른쪽부터 가볼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배송 같은 경우에는 5예요. 길이가 5고 그 다음에 수거해야 되는 이제 상자 이 픽업스 같은 경우에는 맨 오른쪽 0이면 가볼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맨 오른쪽부터 확인하면서 0인 거는 저희가 이제 삭제를 하거나 혹은 이제 길이만 따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길이가 4라는 거예요. 최초에 여기는 5, 4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동해야 되는 건 가장 먼 곳까지 먼저 가봐야 되니까 이 두 개 길이 중에 최대값을 취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5하고 4기 때문에 5만큼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가고 오는 왕복이기 때문에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5 곱하기 2라는 거예요. 왕복이라서. 자, 그렇게 이제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구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배송한 만큼 그리고 수거한 것만큼 이 값을 변경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 4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부터 빼나가면 돼요. 그래서 4개에 대해서 먼저 2개 빼면 0이고 아직 2개 남았어요. 하나 빼면 하나 남았죠. 자, 여기서 1 빼면 이제 4개 다 배송했죠. 저희가 실제 계산은 오른쪽부터 빼나가지만 개념적으로는 이 2번 집부터 배송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배송하고
하나 배송하고 두 개 배송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고 하면 이제 돌아갈 때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갈 때 여기 끝에 다다랐을 때 이 트럭에 실린 상자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면서 이제 또 수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픽업선도 보시면 오른쪽부터 빼나가면 돼요. 처음부터 4니까 이제 0이 되고, 그래서 트럭이 꽉 찼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멈추면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다시 길이를 구하면 돼요. 자, 딜리버리즈는 0인 거 제외하고, 자, 길이가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픽업스는 0인 거 제외하고 길이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에 이동할 곳은 요 세 번째 집까지만 가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딜리버리의 길이와 픽업스의 길이가 각각 3인데 맥스가 3이기 때문에 3만큼만 이동하면 돼요. 근데 저희가 왕복이니까 3 곱하기 2를 누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값들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자, 4를 가지고 오른쪽 끝에서부터 2 빼주면 아직 2 남았는데 1 빼주고 0이니까 그대로 진행하고요. 여기 또 1 빼주면 하나 남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되죠. 끝까지 다 온 거니까요. 다음에 픽업스도 여기 3개 수거했다 생각해서 0 하나 더 수거할 수 있지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일은 다시 이 길이를 구해보면 돼요. 자, 이 딜리버리즈의 길이를 구해보면 0이죠. 자, 픽업스의 길이 그려보면 0이죠. 그래서 둘 다 0이 되면 저희가 이 반복적으로 했던 작업을 이제 중단하면 되고, 이 누적되어 있는 앤서, 지금 여기서 이제 16이 되겠죠. 16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으로 트럭이 실을 수 있는 최대 상자의 개수하고 집의 개수, 그리고 각 집마다 배달해야 되는 물건의 개수와 수거해야 되는 상자 개수가 이제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앤서에 그 거리를 이제 누적해서 구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이제 누적을 하면 되죠. 자, 저희가 이제 이 트럭을 이동할 때마다 이 거리 누적할 텐데, 트럭이 이동하는 건 이 배달이나 혹은 이제 수거해야 되는 개수가 남아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모두 0이 되면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남아 있는지 여부는 이 랭스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딜리버리즈가 0이고 둘 다 0이면 이제 이 Y문을 종료하는 거고요. 하나라도 0이 아니면 이제 Y문을 진행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랭스로 사용할 건데 맨 오른쪽에 있는 0은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딜리버리즈의 랭스가 있고 같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인덱스 -1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값이 0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삭제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0이었던 값이 이 리스트에서 삭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 픽업스도 맨 오른쪽에 있는 0을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입력하는 픽업스의 길이가 있고, 그러니까 추가에 대한 상자가 남아 있는데 맨 오른쪽에 0이 있다. 길이가 0이 아닌데 맨 오른쪽에 있는 값이 0이면 팝해서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0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이 리스트의 길이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이 두 개의 길이 중에 맥스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길이 중에 맥스 값이 트럭이 이동해야 되는 거리예요. 자, 근데 왕복이니까 곱하기 2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트럭이 이동해야 되는 거리를 앤서에
누적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번 턴에 트럭이 이동해야 될 거리는 구했고, 트럭이 이동하면서 배달과 수거한 거에 맞춰서 이 딜리버리지와 픽업 서비스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배달과 수거지만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동일하거든요. 앞서 제가 도식적으로 설명드렸었는데 동일합니다. 과정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차감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록을 이제 박스라고 하고 배달 혹은 이제 수거해야 되는 상자의 개수를 이 캡이라고 할게요. 자, 이걸 구현할 건데 저희가 여기서 하려는 거는 업데이트 함수로 출해서 이 딜리버리지 그러니까 배달할 수 있는 그 물건의 개수가 최대 이 캡이잖아요. 그걸 이제 입력으로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수거도 동일하게 이 업데이트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이건 수거해야 되는 개수, 수거할 수 있는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업데이트 함수로 돌아와서 일단 배송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송해야 되는 리스트를 이제 박스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배송해야 되는 저 박스, 저 리스트의 길이가 이제 0이 아니고 저희가 이거 이제 배송할 때마다 하나씩 삭제 나갈 거거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걸. 자, 그래서 0이 아닐 때까지 이 Y문을 돌 건데 자, 배송해야 되는 그 상자보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배송 받아야 되는 지금 배송 받아야 되는 개수가 더 큰 경우 맨 오른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 인덱스를 사용하면 되죠. 자, 이게 더 큰 경우는 이 갖고 있는 박스 다 주면 되죠. 더 큰 경우는 갖고 있는 박스 다 배송한 거니까 이 배송해야 되는 개수가 그거만큼 줄면 되죠. 줄면 되고 다 준 거니까 사실 캡은 0인데 굳이 캡을 0으로 뭐 업데이트할 이유는 없겠죠. 어차피 저희가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하고 종료해서 돌아갈 거거든요. 자, else는 이제 같거나 이 캡이 더 큰 경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집에 다 배달해 줄 수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저 배달한 것만큼 이 캡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0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쵸? 어차피 제가 팝할 거기 때문에 0으로 값을 바꾸진 않아요. 얘는 이제 배달 다 했으니까 팝해서 없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턴에 또 맨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 트럭이 실었던 박스가 0이 되면 리턴할 거고 종료해서 리턴할 거고요. 혹은 다 배송해서 배송할 게 남지 않으면 그래도 이제 종료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함수 구현이 끝났는데 수거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수거하는 경우. 자, 수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맨 오른쪽 집부터 수거할 거잖아요. 만약에 수거해야 할 수 있는 총 이제 박스의 개수가 이 캡인데 이거보다 더 커요. 수거해야 되는 박스의 개수가. 그러니까 다 수거하면 되잖아요. 수거한 것만 그러니까 다 수거할 수가 없죠. 이것만큼은 수거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수거할 수 있는 이 캡의 크기가 첫 번째 예제처럼 4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5라고 하면 다 수거할 수 없으니까 4개만큼만 수거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만큼은 빼주면 돼요. 빼주고 더 이상 트럭이 실을 수 없으니까 이제 종료하는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 이 집에 수거할 수 있는 박스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다 트럭이 실었으니까 실은 것만큼 이 개수를 줄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4개 실을 수 있는데 이게 2개예요. 2개 실었으면 2 빼줘서 2가 되고 다음에 이제 2개 더 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집에 있는 그 박스는 다 저희가 수거를 했기 때문에 팝해서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럭에 이 수거할 수 있는 개수만큼 다 실었거나 다 실게 되면 이 캡이 0이 되겠죠. 이게 0이 되는 경우에요. 만약에 여기서 0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0이 되면 다음 턴에서 어차피 이 더 큰 걸 만나게 될 거잖아요.
만나게 되거나 혹은 뭐 팝되거나 0이라서요. 더 만나게 되면 어차피 0 빼주니까 변화가 없겠죠. 그리고 브레이크 돼서 종료하겠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나 그래서 큰 경우만 하고 이 캡이 크거나 같은 경우 이제 같이 저희가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달이나 수거나 동일하게 이 업데이트 함수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고, 자, 돌아가서 구현이 다 끝난 거예요. 구현이 다 끝났고 여기도 이제 구현을 저희가 다 해놨었죠. 자, 그럼 이제 구현이 잘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성공을 했고요. 제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